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폭발할 때가 있죠. 그 아이디어들을 모아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 보고자 세 명의 남자가 모여 풀어가는 전에 없던 장르의 팟캐스트.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차가 발전. 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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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아침만 되면 힘이 없어지는 문화예술 기획자 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침만 되면 목소리가 이상해지는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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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침에 거의 사람이 아니게 되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망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모든 대부분의 IT 종사자분들께서는 아침에 되게 약하지 않나요? 네, 그 해가 뜨게 되면 이게 약간 그 신체 능력이 절반 정도로 감소되는. 드라큘라라고 보시면 돼요. 너프 대 너프. 그리고 약간 그 밤도 아니야. 자정이 넘어갈 때부터 조금씩 세지는. 네, 한 새벽 4시 정도가 가장 강력하죠. 그럼 강력한 시간이 24시간 중에 6시간밖에 없다는 뜻이네요. 뭐 그 정도 그 대신에 정도는 한 3배 정도 강합니다. 아, 그래요? 예. 새벽에만 되면요. 그럼- 빨개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 좋네요. 하루의 에너지를 6시간에 다 몰아 쓰는군요. 네, 아 근데 저희가 아침 9시에 녹음을 했는데 네. 분명히 처음에 이발소를 30분을 녹음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왜 45분이에요? 몰라요. 나도. 시간이 이상해. 시간이 참 아침은 원래 시간이 빠르게 흘러요. 아세요? 뭐라고? 아침 잘 모르시죠? 상대성 이론이요? 네, 아침에는 시간이 항상 조금 더 빠르게 흘러요. 직장인들 지구 자전축이 좀 틀어져요. 난 점심 시간에 그렇게 늦게 오던데. 점심 시간도 빠르게 흐르고요. 아, 그렇습니까? 1시간 동안요. 네, 뭐 그런 시간대가 몇 개 있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들이 출근하실 시간대에 녹음을 하니까 예. 이게 시간이 좀 빠르게 흐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사실 저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특집이에요. 네. 예. 네. 제가 언젠가 이것을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제 꿈과 희망이 쌓여 있는 특집이 아닐까 예.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에 어떤 특집인가요? 긍정 씨가 소개해 주십시오. 이번 주는 네. 자가 발전에 2명은 없는 한 명은 있고 1명은 있는 자동차. 한 명만 오타쿠인. 네. 자동차 특집. 네. 네. 오토. 오우토. 독일어 하신 거요? 오토 아니에요? 맞아요. 네, 오토. 제가 오토라고 했더니 친구가 그거 아니고 아우토라고. 아우토는 자동차야? 네. 독일어로? 네.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 난 자동이란 뜻인 줄 알았지. 미션 아닙니까 미션? 네, 아무튼 자동차 특집입니다. 네.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자동차 특집을 할 건데 네. 예. 사실 좀 지루하게 들으실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좀 했어요. 저는 음. 지금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게 워낙 그 매니악한 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서 네. 뭐 일상적인 얘기로 저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네. 안 다룰 수가 없는 게 오토 서비스 중에서 자동차를 기반으로 된 서비스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거든요. 일반적인 다른 서비스에서도 그렇죠. 네, 그래서 자동차 특집을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자동차 어플에 대해서 뭔가 재미없고 좀 안 예쁜 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사실상 아직까지 그런 앱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준비해온 것들은 다 뭐 이쁘고 쓰기 편한 것들만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를 쓰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봤고 이제 다음 주에는 뭔가 중고로 차를 사는 것까지 해서 제가 은실장을 차를 사도록 그건 저희만 아는 실장. 네. 유도를 한다는 네, 얘기죠. 네. 유도해보겠습니다. 누가 한 명 데리고 와서 유도를 또 하려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시작해 볼까요? 그럼 1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먼저 오갈련지 1부에서는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굉장히가 저는 이제 자동차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없는데 유일하게 써볼 수 있는 그런 뭔가요? 영역이에요. 뭐는가요? 바로 내비게이션 영역. 뚜벅이로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은? 대중교통 타고도 할 수 있어. 아, 그래요? 예. 제가 준비한 건 내비게이션 쪽인데. 계속 5km로 간다고 떠 있겠네요. 그럴 수 있지. 네. 말씀하십시오. 2개 정도 서비스를 준비해 왔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티맵이란 서비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김기사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때 저희 어워든가에서 네. 아망드가 한번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망드가 그렇죠. 쓰는 그것에서 제가 아망드가 쓰는 그것. 아몬드가 쓰는 그것에서 네. 제가 매피라는 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맞아요. 저는 지금도 매피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거기서 들으시고 그때 한번 다뤘으니. 네, 그거. 아직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얼마 안 네. 됐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다른- 티맵이랑 네. 저기 김기사는 김기사. 자세히 다룬 네. 적이 없어서 어차피 예. 또 3대장이잖아요. 티맵, 김기사, 매피.
아니 2대장이에요. 이대장이야? 매피는 매피 거의 후발주자라서 후발주자예요? 예. 매피는 아니요, 후발주자는 근데 아닌데 그 매피가 그 네. 거기 이제 하드웨어. 점유율이 높지가 네. 않아요 모바일 시장에서. 그러니까 모바일 시장에는 앱이 없었지만은 그 전체 내비게이션 하드웨어, 그냥 내비게이션 기계에서는 거의 1위 사업자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위 사업자예요. 네, 왜냐면 이 지금 네. 두 개의 회사를 네. 다 다 먹었으니까. 먹었으니까. 어쨌든 그쪽을 빼고 진짜 모바일 시장에만 2대장을 하고 있는 예. 티맵과 김기사에 예.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첫 번째로는 티맵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티맵은 SK 플래닛에서 개발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예요. 사실 SK 플래닛을 혼자 하드 캐리하고 있는 서비스죠. 왜? SK 플래닛 11번가도 SK 플래닛이고요. 실업도 SK 플래닛이고. 근데 티맵만큼은 거시기 안 하지 않을까? 그렇죠. 11번가가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11번가 원래 실버가 여력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 11번가 자꾸 이상한 거 팔잖아요. 저 11번가에서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네. 한 번도 아이디가 비밀번호를 제대로 치고 들어가 본 적이 없어. 하도 안 저는 들어가서. 11번가 들어갈 때마다 그 비밀번호 변경하라고 뜹니다. 예, 어쨌든 네. SK 플래닛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티맵이랑 경쟁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네. 뽑자면 올레냅이나 유플러스 냅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통신사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각 통신사마다 내비가 한 개씩 있잖아요. 있죠. 네, 있어요. 있었던 거 아니죠?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 SK 플래닛이 SK랑 아예 독립돼서 따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통신사용 앱이다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네네네. 네, 어쨌든 통신사 우리 핸드폰 사면 통신사 기본 앱 막 깔려 있잖아. 네네. 그 중에 유일하게 쓸만한 그런 맞아요. 앱이죠. 사실 유일하게 쓸만함을 조금 넘어서 예. 거의 SK 사용자들 중에 꽤 많은 수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것 때문에 SK를 유지한다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티맵 네. 써야 된다고 맞아요. SK 티맵 안 되잖아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안 되니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돈 많이 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2002년에 시작했어요 원래. 네. 맞아요. 이름이 엄청 네이트 오래됐어요. 드라이브라고 해서 네 맞아요. 네이트 추억 돋네. 추억 돋아. 2002년이면 우리 네. 피처폰, 폴더폰 쓰던 시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조그만 화면에 내비게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말도 안 되는. 그때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네. 아 진짜요? 이게 그때 당시에 혁신이 뭐였냐면 네. 그때는 핸드폰에 GPS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핸드폰에 GPS라는 것도 없고. 네. 근데 데이터 통신을 한다는 것도 그렇죠. 네. 되게 생소한 일이었는데 네이트에서 그때 당시에 네이트 드라이브라는 거치대를 놓으면서 네. 거치대에 꽂으면 GPS가 되게 만들었었어요. 거치대가 GPS 역할을 했군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네. 혁신적인 물건이고 음. 또 그런 물건들 중에서도 그 빠른 길을 잘 찾는다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많이 명성을 얻었죠. 그렇죠. SK만 진짜 할 수 있는 일이었겠네요. 그때 그렇죠. 당시에.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네. 거기 기본으로 탑재되기 시작했어요. SK용 스마트폰. 스마트폰에서 네. 그런 게 되고 그리고 이제 SK 요금제를 쓰면 네. 티맵을 무료로 쓸 수 있다든지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따로 티맵용 데이터는 계산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SK 이용자들은 대부분 티맵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틀린 맞아요. 말은 아닐 거예요. 그 SK 이용자분들은 제 생각에는 뭐 내비게이션을 어떤 걸 쓸까라는 고민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맞아요. 통신사는 뭐 쓰지? 그 티맵을 돈 내고 한번 써볼까? 아니면 여력이 뭐 없는 맵필을 LG 써볼까? 뭐 통신사는요. 여력 내비게이션도 여력이 없어. 그래. 내비게이션 여력이 없어. 아니요, 제 생각에 제일 여력 없는 통신사 내비게이션은 올레예요. 제가 많이 써봤는데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타 통신사분들은 좀 그래서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김기사 한 번씩 써보고 그러는데 네네네. SK를 쓰는 분들은 무조건 티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SK 쓰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것만 쓰라고 얘기를 드려요. 괜찮을 왜냐하면 것 같아요. 특권 중 하나라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내는 요금제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네. 꼭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11년 전부터는 이제 KT나 LG 사용자들도 쓸 수 네. 있게 앱이 따로 나왔어요. 열었었죠. 따로 나왔어요 이게. 네, 그때 따로 평생 나왔어요. 요금제가 뭐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랬었긴 네. 했는데 또 없어지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네. 합니다. 나쁜 놈들이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것 장점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우리나라에서 쓰는 내비게이션 중에 가장 빠른 길을 알려준다라는 라고 해요 보통. 네네. 이게 빠른 길을 알려준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네. 막히는 길을 피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쩔 때는 갑자기 돌아가라고 할 때도 있고요. 예. 네네. 네, 일반적인 루트 밖으로. 네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면 진짜 막히는 것만 싹 피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0% 실시간 반영이 되나요?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옛날에 또 거의- 티맵을 계속 썼잖아요.
지금도 팀앱이 아마 그 실시간 길찾기 면에서는 가장 빠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지금 정보가 없어서 오늘 준비를 못했지만 네이버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가 제가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팀앱 같은 경우가 이제 언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택시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실시간 택시 특집에서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교통 정보가 거의 그렇게 빨리빨리 반영되는 앱은 아마 팀앱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그 택시에 달려 있는 콜택시 프로그램이 SK 그거랑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지금 팀앱이 나온 지가 16년이니까 14년 됐잖아요. 쌓인 데이터가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하긴 이 시간대에 여기는 막힌다라는 게 통계가 나와 있겠네요. 뭐 이런 교통 흐름이면 여기는 언제 뚫릴 것이다 이런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다른 내비게이션 회사에 비해 길찾기가 훨씬 더 알고리즘이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뭐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가다가 저 불법 유턴해서 가면 더 빠릅니다. 뭐 이런 것만 아니면 합법적으로 제일 빠른 길을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젠틀한 운전자가 된 상태에서 가장 빠른 길을 찾아주는 합법적으로 불법이 아닌 이 기능을 티팩이라고 하나요, 걔네들이? 아니요. 그 티팩은 티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또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티팩 거기 써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일반적으로 그 거치형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하지 않고 그냥 차에 설치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티팩이라는 걸 써요. 티팩이 뭐냐면 우리가 DMB 아시죠? DMB 지상파 DMB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럼 각 방송사마다 DMB에다가 지금 교통 상황 정보를 실어서 보내요. 그러면 실시간 교통 뉴스 같은 느낌으로. 그걸 계속 실어서 보내면 그 정보를 분석을 해서 거기서 내비게이션이 받아서 그러니까 쌍방통신은 안 되는 거죠. 그냥 받아서 쓰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가 문제가 뭐냐면 이 데이터가 한 30분 전 데이터예요. 그래요? 받고 반영하는데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30분이면 막혔던 길도 다 뚫렸지. 아니면 뚫렸던 길도 막히거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다. 옛날 기술이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아니면 팀앱이 자랑하는 그런 데이터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내비게이션들은 거의 실시간 빠른 길 찾기 정도는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 자체 데이터 뭐 어디 뭐 CCTV를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갖고 오는데 그런 게 차라리 티팩보다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SK는 그걸 뛰어넘어서 SK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 택시 기사들의 실시간 정보들까지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 자체는 앱에서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서버에서 다 받아오는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어떻게 보면 신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군요. 근데 얘네가 아까 말씀드린 게 SK용 팀앱이 따로 있고 LG 그리고 KT용 앱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SK용은 SK통신사를 쓰면 무료로 쓸 수 있지만 LG, KT는 키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돈을 내야 요금이 일주일에 0.99불. 진짜요? 일주일에. 앱내 결제예요? 앱내 결제? 한 달에 3.99불. 그리고 1년에 39.99불, 40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45,000원 정도. 그렇죠. 예전에 그 라이프타임 요금제가 있었다면서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 아직도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 중간에 한 번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평생 요금제? 그러니까 평생 요금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온 팀앱 버전이 4.0이에요. 근데 그 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최신 OS를 지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최신 OS들을 지원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엔 최신이었으니까 저는 결제를 쓰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4.0이 되면서 팀앱이 완전 싹 바뀌었어요. 시한성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OS도 지원을 하고 좀 예뻐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이 있었는데 거기서 라이프타임 요금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라이프타임 요금제 결제한 사람들은 라이프타임 요금제를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럼 3.0 그 9버전 앱에서는 라이프타임 요금제로 들어가져요? 3.0 앱을 깔을 수가 없죠. iOS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없어져 버렸네. 평생 요금제 얼마 주고 사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거의 한 10만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렇게 비쌌어요? 왜냐면 평생 요금제니까. 69였나 79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은 했었는데 꽤 비싼 비용이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전 좀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산 수준인데 거의. 그러니까 약간 얼탱이가 없잖아요. 약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SK용 팀앱은 별점이 한 4.5점 되고 앱스토어에서 그리고 KT, LG용은 1개 반.
그러겠지. 별점테러 당할 만하지. 이게 그렇지. 근데 네. 실제로 기능 차이가 너무 심해요. 맞아요. 아 그래요? 두 개가 따로 만들잖아, 똑같은 게 따로. 아니에요? 아예 따로 만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따로 만들 앱을 따로 올리더라도 동시에 업데이트를 하는 게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느리기도 하고요. 네. 기능도 부족한 게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iOS 차별도 되게 심해요. 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용 팀앱은 되게 좋아요. 음. 그 안드로이드 쓰신 분들은 팀앱 무조건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팀앱에 대한 기능이 다른 어플리케이션 타의 추정을 무료하는 게 뭐 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창을 띄울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다른 앱을 쓰면서 그 창 위에 그런 게 뜨면서 바로 안내도 오버레이도 되고, 그다음에 목소리도 바꿀 수 있어요. 어. 뭐 김기사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네. 팀앱도 자체적으로 목소리를 바꾸는 뭐 남자 목소리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캐릭터 목소리를 바꾼다 이런 가능한데 뽀로로 목소리를 바꾸는 것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키우시는 아버님들께서는 네. 이런 좋네요. 아기 목소리를 바꾸면은 네. 아기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iOS용 팀앱에는 이런 기능이 다 빠져 있어요. 진짜 그냥 지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개발하는 느낌이네요. 뭐 창 띄우고 이런 건 iOS 자체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네네. 치지만 제가 한번 그때 아몬드가 쓰는 특집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그 앱을 그냥 홈 버튼 눌러서 내렸을 때 네네네. 그때는 안내가 돼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안내가 안 돼요. 앱을 그냥 끄면 그냥 완전히 끈 게 아니고 백그라운드로 보내면 안 돼요. 안내가. 이게 참 뭐 아망드 씨가 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내 이런 돈. 얘기를 하니까 내 갑자기 돈. 화가 또 많이 나셨는데 예. 네. 어쨌든 그 팀앱의 장점을 한창 얘기하다가 단점을 또 얘기해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 SK 사용자가 아니면 네. 앱을 키면요 안 돼요. SK용 앱을 받으면 네, 지도도 아니고 그냥 네. T맵 로고 떠 있고 끝이에요. 그리고 KT, LG용을 구입을 하면요 네. 번호 인증을 한 다음에 구매를 하래요. 구매를 안 하면 또 지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랜섬웨어 수준인데 거의. 돈을 안 쓰면 네. 기본적으로 지도 자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메타적이네요. 그렇지. 그뭐 일단 앱을 킬 때 띵띵 띠링띵 이 소리 나는데 그죠. 그것도 듣기 싫고 난. 언제 적 거야 그거. 뭐 어찌 됐건 간에 예. 네, 팀앱만의 장점은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예. 이제 다만 단점으로 뽑히는 거는 타 통신사나 이 자기들의 주력 그 OS인 안드로이드가 아닌 경우에는 배려가 좀 좀 부족하다. 배척하고 있다는 거. 예. 네. 팀앱에 그 마지막으로 하나 그 그래, 킬러 기능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진짜 네. 좋은 기능을 하나 네.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굉장히가 말해준 것처럼 그 네. 팀앱에는 16년, 14년 동안 쌓인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네.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 9시 녹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8시부터 차가 막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너는 몇 시에 출발해야 된다는 거를 알림을 설정할 수 오.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출발하지, 언제 도착하지, 도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거나 네. 출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런 네네. 식으로 해서 언제 출발을 해야 되는지 알림을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그 예를 들어 전날 밤에 그런 것들을 설정해보고 잘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내일 만약에 월요일 날 아침은 출근하는 차들이 많으니까 많이 막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뭐 한 30분 일찍 출발하면 차가 좀 갈 덜 수 막힌다. 있다. 네가 원하는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 네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죠. 출발 시간 기준으로 하면 네. 네가 언제 도착할 거라는 거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네가 언제는 나가서 차에 앉아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 보여줘요.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팀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차에 앉아서 키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도 조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동차 생활권이신 분들은 네네. 조회를 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네요. 그렇죠. 이게 네이트 지도가 팀앱용 지도가 있었어요. 네네네. 팀앱 지도가 있었는데 뚜벅이용 팀앱도 있었어 옛날에는. 네, 근데 PC용 팀앱 지도가 있었어요. 네네네. 네이트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거기서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팀앱이랑 연동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 웹 PC용 지도를 네, 없애버렸어요. 네이트 지도가 서비스 종료하면서 없어져 버렸고 네. 네이트가 여력이 많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전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게 어디 가기 전에 뭐 그냥 중국어를 한다고 가러 생각을 하더라도 네네. 처음 가는 거리를 딱 찍어놓고 그냥 차에 타서 바로 찍으면 되는데 거의 맞게 떨어지니까. 근데 그게 지금 되는 내비게이션을 찾기가 어려워요. 네, 그게 좀 아쉽죠. 그렇겠네요. 왜냐면 그걸 사실 함부로 보장한다. 내가 너의 시간을 이렇게 보장한다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말 그대로 미국이었으면 소송 걸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되게 당당하게 그걸 보장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들 쌓인 아니죠. 데이터베이스가 우리나라는 소송을 안 걸리기 때문에 그거야. 그런데 굳이 그걸 왜 얘기합니까? 지금 핸드폰도 20만 원에 쳐 팔아먹는 네. 아이폰 4를 20만 원에 팔아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뭐 그렇습니다. 화가 넘어가서 많이 나는 회사지만 어쨌든 다뤄줄 수밖에 없는 예. 국내 1위의 그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이 예.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는 짓거리는 마음에 안 들지만 좋다는 건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넘어가서 다른 그럼 쌍벽을 이루고 있는 김기사에 대해서 얘기 좀 김기사. 해주시죠. 김기사는 왜 하필 김기사일까요? 그 있잖아요 옛날에 이 기사나 김기사. 박 기사도 김미려 있는데요. 그렇지. 그때 유행해서 그런 거야? 그럴 거예요. 아 맞다 그때 나온 것 같아 내 기억에. 2011년에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김기사야? 그래서 김미려 김기사예요. 그때 운전 김기사 운전회 때 나왔던 앱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내 그러니까 기억에. 그때쯤 못했다. 나와서 생각 못했어? 나 상상도 당연히 못했어, 그랬을 것 같은데. 운전 기사에 대한 그 네. 호칭이 김기사, 김여사 뭐 이런 걸 좀 통일이 맞아, 약간 됐던 때 그랬어. 나왔어요. 음. 예, 그래서 2011년쯤 개발된 내비게이션 앱이고요. 네. 근데 진짜 장명 센스는 구리네요. 다시 생각해봐도. 왜 그때는 되게 참신했어. 그게 뭐가 참신해? 아니 시기를 타는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던 거지. 아니 이렇게 단타로 쪽 빨아먹고 이제 딱 끝낼 줄 알았는데 네. 그랬던 거야? 그때 당시에는 네. 당시 네네 그때 2011년은 내비게이션 앱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복잡한 앱도 많았고 네. 전국 시대처럼 팀앱이 좋다 했을 뿐이지 우후죽순 또 그때 내비들이 많았어. 왜냐면 막 스마트폰에서 내비게이션을 쓰는 것 자체가 약간 블루오션 같은. 네. 왜 안 그렇지. 써 같은 거였으니까 너도 나도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네. 이 복잡했던 시장에 나오면서 네. 필요한 기능 아니면 다 지워버렸어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그래서 단순화시켰군요. 굉장히 단순해요. 네.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서 이거 되게 가볍다. 네. 이거 되게 깔끔하다. 네. 이러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가격 정책이 아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 기억에. 무료였었던 네, 네, 걸로 네, 기억을 하거든요. 예. 지금도 무료잖아요. 지금도 무료인가요? 네. 그냥 무료예요? 네. 쓰는데? 네, 네. 무료인데 얘네가 그 당시에는 티맵이랑 제휴를 했어요. 그러니까 티맵에서 지도를 받아 쓴 거지.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티맵이 제일 1순위 지도를 예나 갖고 지금이나 있는데 뭐 티맵 다 혼자 해 먹고 있는데 음. 티맵에서 받은 지도랑 그리고 김기사 자체로 네. 길 찾는 알고리즘을 개발했거든요.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서비스 시작을 한 거죠. 지도는 티맵 걸 쓰지만 길을 찾는 알고리즘은 김기사 자체가 개발한. 그렇지. 네. 알고리즘까지 티맵 거 쓰면 티맵이지 뭐 김기사 그렇지 이게. 티맵이지. 네네. 그렇게 했는데요. 네. 이게 작년인가? 네. 다음 카카오에 인수를 했어요. 다음 네. 카카오에서 카카오 택시 내고 나서 네. 이제 여기 김기사를 인수를 한 거지. 네네. 원래 티맵이 아까 말씀해주신 네이트 지도에서 뭐 검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다음 지도에서 됐었어요. 티맵이. 네. 옛날에 근데 여기 이제 인수하면서 끊어버렸어. 관계가 안 좋아졌어. 근데 그 김기사는 티맵 지도를 쓰잖아. 그렇지. 네. 지금도요? 지금은 아니지 않을까요? 지금은 지금은 아니까 이제 아니에요. 그렇게 끊어지는 순간 네. SK에서 야 우리 지도 쓰지 마. 쓰지 마 계약 네. 끝 이러면서 계약이 끝났거든요. 되게 옹졸하네요. 계약이 끝나서 그냥 더 이상 연장을 안 해준 거지 갑자기 끊은 건 아니겠지. 아 그렇죠, 그렇죠. 계약이 이제 더 이상 연장을 안 하고 네. 계약 종료를 했는데 그런데 이때 좀 잡음이 있었죠. 음. 김 기사가 티맵 지도를 계약이 끝났는데 계속 쓰고 있다. 네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 진짜요? 그 티맵에서 일부러 몇 개 오타를 내놓는 게 있대요. 예를 네. 들어 여기가 지금 뭐 불광동이다 하면 분광동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그게 김 기사 거에서 똑같이 발견이 된 거야. 이게 뭐 지금- 아이덴티티처럼 나오는 거야? 아니야 그 옛날에 그 디스켓 시절에 푸시 게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일부러 복돌이들만 그거 걸리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 있단 약간 말이에요. 그런 걸 제 화면에 네, 왜 빨갛게 나오죠? 뭐 이런 거 그건 있어. 당신이 복돌이기 때문입니다.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걸 심어놨는데 딱 걸린 거야. 지들이 오타를 심어놨다고? 아 근데 정신 나간 되게 웃긴 게 사람들이네. 뭐냐면 네네네. 뭐 분광동 이렇게 하나 써놨어. 네네네. 근데 너네 이거 봐 걸렸지? 그러니까 김 기사가 아니 우리는 자체적으로 지도 쓰는데 니네 우리도- 거랑 비교하다 보니까 오타가 난 것뿐이야. 똑같이 따라서 오타를 낸 것뿐이야. 그리고 니네 우리 계약할 때 우리 계속 괴롭혔잖아. 막 안 해준다고 그러고 네. 우리도 고소할 거야 하고 막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티맵이 다른 증거를 또 가져와요. 이거 봐 이것도 똑같고 저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네네. 김 기사가 조용해졌어. 어쩔 수 없지. 있네요. 지도 게이트라는 사건이 네, 있었군요. 굉장히 좀 시끌시끌했죠 그때 나름. 네. 근데 뭐 어찌 됐건 간에 지금은 이제 잘 넘어가서 그 다음에서 잘 다음 서비스를 하고 카카오에서 있는 인수를 거죠. 해서 이제 네.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네네. 여기 특징은 UI가 개판이에요. 아니야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네. 시작했을 때 당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맞아요. UI가 네. 벌집 UI라고 해서 벌집이요? 네. 진짜 벌집이 났나 보네요, 그 UI가요. 육각형으로 해서 네. UI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찾기 같은 걸 하면 보통 리스트나 네. 아니면 뭐 재미없게 격자형 표시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긴 벌집형으로 돼서 내가 즐겨찾기라면 벌집 그 UI에 등록이 되는데 네. 그게 어떤 실제 위치 기반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내 위치를 기준으로 불광동 뭐 이런 걸 선택을 해놓으면 네네. 뭐 오른쪽 위, 왼쪽 위 이런 식으로 내 위치 기반을 통해서 지도랑 비교를 해서 네.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처음에 이게 되게 어려웠던 게 벌집 UI 자체가 첫째로 예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왜 여기에 붙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얘기 들었을 때도 별로 와닿진 않아요. 사실은 실제 써보면 물론 편할 수도 그건 내가 있지만. 설명을 못해서 그런 거고. 그건 네가 멍청하기 때문이지만. 이게 만약에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만약에 강남에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 뭐가 있죠? 뭐 강남역을 간다고 강남역을 등록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지금 홍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오른쪽 아래 그 벌집 아이콘이 붙는 거예요. 아 강남이 있을 법한 곳에. 네네. 그게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랑 회사는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요. 네네. 그러면 지금 제 생활권의 양쪽을 등록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여기 붙는거나 이게 딱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 와닿진 않죠. 벌집 UI 자체가 전 좀 아니야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했는데요. 왜 그렇게 하나요? 왜 그게 훨씬 찾기 쉽지 않나? 아닌데요? 그래요? 근데 그냥 즐겨찾기 버튼 누른 다음에 거기 있는 거 누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즐겨찾기가 많아지는 순간 보기 힘드니까. 근데 확실히 그게 많으면 등록할 곳이 많으면 확실히 눈에 띄기 좋긴 한데 한두 개 정도 있을 때는 일단 이게 왜 여기 붙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한두 개 그냥 있을 때는. 보통 내비게이션은 집, 회사 아니면 보통 일회성 검색이에요. 맞아요. 일회성 검색인데 일회성 검색도 벌집이 다 들어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최근 검색어랑은 좀 별개인 느낌인 게 최근 검색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할 때 밑에 조금씩 따라붙는 느낌인데 그렇죠. 이건 아예 즐겨찾기에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걸 쓰시는 분들은 또 편하게 쓰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그냥 뭐 좀 벌집 같네요. 네, 로얄 젤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여기 자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길 안내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되게 근데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이거 갖고 뭐라 그러냐면 알고리즘도 팀앱 거에 썼나? 할 정도로 팀앱이랑 비슷한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럼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는 건데 팀앱은 이렇게 돈독이 올라서 유료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김 기사는 나름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에 가까운 무료죠. 무료예요. 완전 무료예요. 네, 제가 정확히 몰라서 아무튼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평을 받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긴 한데 좀 불편한 것들이 뭐 경유지 추가라든지 뭐 그 내비게이션 자체로서의 역할에서 편의 기능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고 근데 이게 그때 아망드 씨가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 버전에는 광고가 붙으면 광고를 이제 인앱 결제라고 하죠. 앱 내 결제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 기사의 수익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성 광고를 통해서 뭐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었는데 결제를 하면 광고를 제거할 수 있다. 였는데 다음에서 인수하면서 광고 제거하는 아이템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이미 광고 제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뭐 팀앱 평생 무료 꼴로 하는 거지 뭘. 그래서요. 어쨌든 듣기 싫은 광고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무조건 들어야 돼요. 광고가 수익이 더 크다는 걸 안 건가? 그렇죠. 그렇겠지.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광고가 팀앱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띵띵 띠링띵 이렇게 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런 음성 뭐 팀앱이다 이런 음성에 대한 부분들은 불쾌한 소리를 내지 않아요. 불쾌한 소리 내지 않아요. 근데 띵띵 띠링띵이 엄청 불쾌한 소리인가 보네. 근데 김 기사 같은 경우에는 안내를 시작할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안전운전을 도와주는 자가 발전이 여러분의 길을 안내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말을 하면서. 근데 그 정도는 근데 그거를 계속 검색할 때마다 나온다는 얘기. 그리고 벌집 한 칸도 광고가 차지하고 있고요. 맞아요. 벌집 한 칸도 광고 차지하고. 그럼 거기를 누르면은 그 광고 대상으로 가? 네. 근데 아니 거기로 안내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로 안내해 줄까 봐 나는. 뭐 삼성화재면 삼성화재 삼성화재 근처에 삼성화재 건물로 안내해 줄까. 들이 받아버려 그럼. 근데 나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라디오를 차 안에서 듣잖아요 무료로. 그치. 라디오 들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뭐 조광지처가 좋더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CM송 같은. 계속 듣는 그 소리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그 띵띵 이거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띵띵 띠딩띵 그거는 거의 끝판왕이야.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빵빵빵빵빵빵빵빵 이런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게 라디오랑은 또 다른 게요. 라디오는 재밌고 그리고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근데 광고주가 별로 없는지 계속 똑같은 광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 약점이네요. 사실 광고를 하려면 좀 특색 있는 광고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그게 좀 별로고 예. 그리고 벌집 UI 자체는 그래 뭐 벌집 UI 괜찮다 치자. 근데 폰트가 개판이에요 여기도. 그때도 말했지만 그 서울에서 제공하는 무료 폰트를 쓰고 있는데 네네. 아 이게 왜? 그때 당시 그러니까 김 기사가 처음 출범할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무료를 유지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좀 미안하게도 일단 불필요한 투자 요소들은 다 배제한 다음에 이 내비 본연의 기능에만 집중을 하겠다라는 게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건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거대한 기업께서 이걸 잡수셨으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할 만한 저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만큼 네. 팬들이 이게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쓰기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다음 카카오 브랜드가 같이 올라가는 걸 텐데 왜 투자를 안 하고 있나 조금 아쉽네요. 네, 그냥 사기만 하고 사서 카카오 택시에만 때려박아 놓은 게 아닌가. 원래 그 다음 카카오가 사서 잘하는 게 아직 많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그 저기 뭐 저희 음악사도 샀잖아요. 그지. 네, 거기도 안 되겠네요. 네, 뭐 그래서 다시 김 기사로 돌아와서 네, 좀 김 말이 기사 샜는데 돌아가세요. 김 기사는 그래 뭐 장점들은 몇 가지 얘기를 해드렸고 단점도 뭐 광고를 제공할 수 없다느니. 장점 얘기했어요? 아 장점 하나 더. 네. 그럼 데이터 사용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김 기사 측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안내하는 그 데이터가 네. 200kB. 엄청 작네. 문자 0.2메가. 거의. 네, 그거밖에 소요가 안 사실 되는데 근데 이게- 유심 용량 정도 되네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예, 티맵은 당연하게도 무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SK 사용자들 그죠. 입장에서는. 근데 김 기사는 사실 타 통신사가 많이 쓰는 편인데 이 데이터 소모량이 굉장히 크다면은 결국은 데이터를 부담이 퍼다 되겠죠. 쓰면서 이중 과금을 하고 있는 그렇지. 셈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지? 왜냐면 다른 내비게이션이랑 다르게는 네. 그 이미지를 다 벡터 방식으로 제작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벡터로 이미지 해놨구나. 표현 방식이 벡터 방식이나 네. 뭐 비트맵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비트맵은 다 이미지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벡터는 수학적으로 그 그래프 그리듯이 뭐 막 x 제곱 뭐 y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놔서 별로 데이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전부 텍스트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란 얘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비트맵 방식이면 지도 하나하나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지도를 다운받아 오는 게 아니고 실시간 데이터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지도를 통신을 하잖아요. 계속 다운받아 오잖아요. 네. 예. 근데 비트맵 방식이면 이미지 그러니까 지도 자체를 JPG 파일로 다운받아야 되는 방식이면 벡터 방식이라면은 이제 그냥 이 길이 이런 그 길이야라고 던져만 주면 앱에서 자동으로 길을 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데이터 소모는 없이.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중요한 그 이미지는 벡터 형식으로 해서 그냥 기계에 저장해 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봤자 용량이 별로 안 클 테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일단 되게 그렇다면은 저는 디자인이 좀 꾸린 것도 감안해줘야 되지 않나 데이터 생각을 쪽에서? 합니다. 네,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서. 네, 좀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닙니다. 아니 디자인이 꾸린 건 정말 나쁜 거지만, 네, 포기할 수 없어요. 아니 아껴야 되는 입장에서는요. 예.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도 저기를 좀 발전시켰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가 네. 지금 팀앱이랑 그다음에 저기 김 기사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맵피스예요. 아 그 잠깐 아까 네.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이버 내비게이션 잠깐 말씀드리면 걔는 맵비랑 제휴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맵이 워키겠다. 딱 하는 본세를 보아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것도 작년일 거야. 작년에 맵피랑 네이버랑 제휴를 하면서 네. 맵피 그 지도 안에서 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상점 정보들 네. 이런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네이버 지도에서는 길찾기 하면 맵피 쪽으로 그 반대로 이제 네. 이렇게 서로 제휴가 된 거지. 네네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네이버 내비게이션은 안드로이드만 되고 있고 베타 버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네이버 쓸수 지도 있어요? 앱 있죠. 네, 쓸 수 있어요. 네. 네이버 지도 앱. 네. 그 안에서 그냥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따로 별도 앱을 까는 게 아니라요. 근데 네이버에서 말하는 자기네 장점은 뭐냐면 팀앱은 월간 이용자가 800만, 네. 그리고 김기선 200만 비교가 안 되지. 근데 네이버 지도 앱은 사용자가 1000만이다. 그지 일반 저기 도보 저기도 쓰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1000만 중에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끌어올 수 있다는 건 솔직히 우리가 어디 가야 될 때 검색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지도를 켜서 먼저 보잖아요. 네네네. 그 자리에서 바로 내비게이션 누르면 안내가 되니까 음. 이게 훨씬 더 좋을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베타 버전이라 조금은 저도 이제 주력 핸드폰이 아이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너무 써보고 싶은데 이게 쓸 수가 없는 게 좀 아쉽고 예. 맵피에 그 네이버 검색이 들어간 거는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보통 단순히 생각하면 별도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지. 그 안에 넣었다는 거는 참. 이게 탭이 두 개가 됐거든요. 네. 그냥 잭파 스튜디오로 만약에
만약에 잭바시스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네네네. 그러면 네이버에는 보통 등록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내비게이션 회사마다 가서 등록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매피는 안 나오는데 네이버로 애는 탭을 하면 나오죠. 네이버는 나오니까 그 지도를 찍고 바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 그게 것들은 좋네요. 매피에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 나온다면 저는 매피를 버리고 네이버 지도로 갈 의향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사실 뭐랄까 그 네이버가 검색량이나 보유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길 찾는 뭐라고 하죠? 아까 알고리즘이 부족하더라도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 일반 내비에서 찾을 수 없는 상호명이나 업체를 찾을 수 있다면은 도로 상황이나 이런 반영도 그때 또 얘기한 대로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실시간 반영을 더 빨리 한다면은 금방 또 따라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에서 내려서 정확히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도보로 많이 찾아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팀맵이나 매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도로에서 쌓이는 데이터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네이버가 아무리 우리가 1000만이야 이렇게 해도 효용성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조금 아니요, 근데 난 네이버 이 특유의 전략이잖아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보다는 후발주자로 들어가서 이 포털의 힘을 이용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그치, 있는 거 다 긁어먹고. 내비게이션 검색하면 네이버 내비게이션만 나오겠지. 이제. 그러겠지 이제. 뭐 쓰기 편하신 거 쓰십시오. 근데 그 결론이 그거야. 결론은 사실 내비게이션이라는 매체가 언제부턴가 예전에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 하드웨어였는데 이제부터는 당연히 스마트폰 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걸로 넘어가면서 거치형 내비게이션 시장이 다 죽고 있대요. 전자사전처럼. 실제로 전자사전과 그거랑 똑같은 거죠. MP3 뭐 이런. 그러면서 가격이 이제 좀 가격 그 요금 정책이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 김 기사처럼 무조건 무료로 하면서 광고를 넣기보다는 차라리 퀄리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조금씩 돈을 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카카오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 예뻐서. 앱 UI가 좀 그 팀앱은 옛날 내비게이션을 옮겨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김 기사는 그냥 앱이야. 지도가 아니라 앱 느낌이 너무 커요. 이게 그 안에 뭔가 힙스터가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거는 다른 거 앱과는 달라야 해. 뭐 이런 느낌을. 우린 좀 더 멋있어야 해, 베이비. 이러면서. 거기서 이러세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러면은 그 광고 끄는 옵션을 조금 더 비싸게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기능을 더 붙여가지고 유료 모델 진짜 라이프 타임을 해가지고 한 30만 원. 아니 라이프 타임은 하면 안 돼. 30만 원 하면 안 사지. 아이폰 4보다 비싸잖아. 라이프 타임은 하면 안 돼. 아니 뭐 어찌 됐건 그거는 이제 아무튼 또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조만간에 2016년 해서 또 내비게이션 격변이 한번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시장에서 또 한번 격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계속 매피 얘기하지만 내비게이션 진짜 개취인 것 같아요. 개인 취향이죠, 진짜로. 운전하면서 자기 편한 거. 목소리 예쁜 거 쓰십시오. 자기 편한 거 쓰십시오. 네. 넘어가 볼까요? 이제 내비게이션은 끝난 거죠? 네. 그지? 나 쓰지도 않는 거 듣느라고 힘들었네. 또 안 쓰는 거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넘어가도록 하죠. 그다음은 뭔가요? 이제 내비게이션 찍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으니까 네네네. 주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모든 운전하는 분들의 고충 중 하나지 않겠습니까? 진짜 개고충이에요 이게. 개고충이에요. 이게 근데 어디가 고충이냐면 차를 사면 안 됩니다. 강남, 붐비는 곳, 가로수길 이런 데는 절대 차 끌고 가면 안 돼요. 딱 봐도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거기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데가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여기서 어디다 주차해야 될지라는 게 좀 머릿속에 감이 안 잡히잖아요. 저는 차를 사고 나서 명동을 가본 게 손에 꼽아요. 왜냐면 그 전에는 거의 진짜 명동에 맨날 놀러 갔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차를 사고 나서는 명동에 가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차가 완전 고역인 곳이잖아요. 그 한 군데 제가 아는 데가 있는데 너무 비싸서 그리고 사람들이 붐비니까 운전하기도 좀 그렇고. 비싸면 얼마나요? 주차 요금이? 뭐 비싸면 1시간에 4,000원. 더 비싸면 6,000원. 1시간에 4,000원이면 2시간 할 때마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시간 4,000원 내고 좀 이따 싸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아니죠. 네. 싸게 해주는 게 어딨어. 돈 다 내야지. 그 30분에 1,500원 뭐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그 카드 만들 때 신용카드 만들 때 어디 주차 무료 뭐 이런 게 되게 특별한 혜택이네요. 그러면요. 그런 것들은 이제 1시간에 10,000원, 20,000원 하는데 호텔 이런 데서 이제 제휴를 하는 거니까 개이득이죠. 왜냐면 그리고 호텔 같은 데는 주요 거점마다 있잖아요. 뭐 명동에 강남에 그런 데 있으니까 뭐 그런 데는 호텔에 발렛 맡겨놓으면 키 드리면 해주시니까 편하죠. 그런 게 되게 큰 혜택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차 끌고 어디 나가기가 되게 좀 부담스러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명동 갈라 그러면 그냥 전철 타고 가요.
그게 낫겠죠 차라리.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서비스는 이런 스트레스를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름은 파크히어라는 서비스인데요. 예. 주차를 여기에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공원을 여기에 뭐 이런 뜻이죠. 네. 박씨가 많다는 뜻이죠. 네. 아무튼 그 차량이 많은 구간에 또 도착을 하면 이제 그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주차장이 우리가 차량이 많은 곳 가기 전에 지도로 검색을 하죠. 어떤 뭐 명동 어디 주차장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네 이렇게 가요. 가면 막상 만차야. 아니면 제 차가 SUV인 경우에 만약에 SUV면 SUV는 타워형 내비 그 주차장 못 넣거든요. 타워형 주차장 못 넣으니까 뭐 우리 거에 안 들어간다 이래 버리면은 도루묵이잖아. 이런 정보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앱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네이버 지도에서도 제공을 하고 따로 주차 기능을 제공을 해요. 네, 그리고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앱도 이제 있어요.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격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실제 차량의 수는 확인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뭐 실제로 갔는데 주차장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만차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그쵸. 이런 데이터들이 실시간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반영을 못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두 주차장은 아마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가져올 겁니다. 아 진짜요? 예.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그 자체적으로 제휴해서 갖고 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의 주차장도 좋은 앱이에요. 근데 파크히어는 이런 불편한 점들을 좀 개선해서 나온 어플리케이션인데 다른 주차장 어플리케이션처럼 일반 주차장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주차장이 얼마고 뭐 어떤 형태의 주차장이고 어떻게 가고 그다음에 가격은 얼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파크히어의 특장점은 제휴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미리 예약을 하고 갈 수 있다는 게 진짜요? 네, 큰 장점이에요. 미리 선점하는 거야. 네, 제가 어저께 친구들을 만났는데 주차장을 예약했다고 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농담하는 줄 알더라고요. 내가 여기 예약해놨었더니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영화관 다 빌려놨어 뭐 이런 것처럼 사람 마음도 없고 그런 것처럼 얘기를 듣는데 실제로 주차장을 예약하고 갈 수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 지도가 하얀색 말풍선이 붙은 그 주차장이 있고 노란색 말풍선이 붙은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하얀색 말풍선은 그냥 주차장 정보를 알려주는 거고요. 제휴가 안 돼 있는 거고. 네, 그 가격이 얼마다 그리고 뭐 언제까지 한다 이 정도 정보만 알려주고 노란색 말풍선이 붙어 있는 곳은 이제 할인도 되고 제휴도 된다. 우리 파크히어 제휴 주차장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찍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차를 하겠다. 이걸 선택을 하면 이제 우버처럼 신용카드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 등록을 하고 결제를 하면 주차장 예약이 된 겁니다. 선결제네요. 네, 30분 정도 전에만 예약을 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좋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도 가로수길에 갔는데 제가 절대 가로수길 차 끌고 안 가거든요. 근데 가로수길에 차를 끌고 갔다는 건 주차할 공간이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지. 주차를 가니까 파크히어에서 예약하고 왔어요. 라고 하니까 바로 주차해 주시고 나갈 때는 그냥 나가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주차장이에요. 그냥 일반 길거리에 있는 주차장이랑 제휴를 한 건데 파크히어 주차장이라고 뭐 파크히어에서 만든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차장에 가면 이제 차 뺄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아저씨 여기 카드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죠. 근데 아저씨가 그러면 그러죠. 카드 되는 주차장이 어딨어? 이런단 말이에요. 저 근데 그거 진짜 너무 열받아요. 그걸 다 신고해요 저는. 근데 카드 기기가 설치 안 된 곳은 신고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장사를 하면 안 되지. 그건 또 무슨 논리입니까? 원래 그래요. 카드 신고를 의무화해야 돼요. 사업자는 다. 아니 기기 설치를 안 하는 경우에는 기기 설치 자체가 안 돼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네, 기기를 설치해놓고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는데 카드 기기를 무조건 설치해야 되잖아요. 아닌데요?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 또 알아보게 만드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쇼핑몰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근데 이거는 애초에 결제를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2시간을 예약을 했는데 내가 그걸 오바를 했어. 그러면 그냥 오바분에 대해서만 돈을 내면 된대요. 거기서 내야 돼요, 그럼? 네, 그럼 거기서 결제를 해야 되는 현장에서 결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한번 이제 파크히어를 언제나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 파크히어 쓰시는 주차장 관리인분이랑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또 인터뷰를 하셨네. 이거 쓰는 사람 맞냐 그랬더니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요새는 뭐 한 4명에서 6명 정도는 꾸준히 들어오고. 왜냐면 이 주차가 진짜 큰 고역이라고 하니까. 그거 물어봤던 데가 강남이었어요. 네네네. 제가 강남도 차 끌고 잘 안 가거든요. 차 끌고 나가면 교보문고 가서 그냥 뭘 사요.
차라리 그렇게 하고 교보문고 상가에다 차를 주차하는 게 낫죠. 그런 부분인데 그 저기에서는 제가 물어보니까 하루에 4명에서 6명 정도 쓴다고 하시고 그리고 대부분은 예약한 시간보다 빨리 온대요. 그러겠죠. 그래서 로테이션이 잘 돈대요. 회전율이 좋구나. 네, 그래서 파크위어가 생각보다 좋다. 되게 노인 분이셨거든요. 되게 나이가 100발 노인 분이셨어요. 근데 딱 차 끌고 가자 파크위어 보고 왔어? 이래요. 광고야? 투숙한 약간 투박한 발음으로. 파크위어 보고 왔어? 그래서 예, 그러니까 내려. 예, 네. 그때부터 이제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시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iOS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웹에서도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다소 쓰는 사람 입장에서 다소 비싼 느낌은 안 받았어요? 일반 주차보다? 일반 주차보다 좀 월등히 저렴한 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제휴가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리고 그 결제도 선결제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좀 가격적인 부분이 한 16,000원 정도 제가 어저께 5시간 정도 주차를 한다 했는데 16,000원 했는데 10,000원에 됐거든요. 정말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꽤 커요. 그러면은 그 제휴를 해서 예약을 한 다음에 나올 때 추가금은 조금 더 붙을 수도 있겠네요. 더 큰 금액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원래 요금으로. 네. 그 일단, 주차장 리뷰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거는 못 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SUV는 못 들어간다던가. 그거는 그 기본 정보에 들어 있어요. 근데 리뷰는 없었던 것 같고 특이한 점은 이제 이 주차장으로 가는 길을 사진으로 찍어서 다 안내를 해놨어요. 그래요? 파크위에서 직접. 찾기 힘드니까. 그거는 골목길 같은 데 있을 경우엔 찾기 힘들 수가 있으니까. 보니까 파크위어 주차장에다 팻말 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고. 그래요. 그 내비게이션이랑 바로 연동도 되고 그런 것들은 좋더라고요. 근데 맵이랑 연동은 안 되더라고요. 뭐 어찌됐건 간에 주차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아망드도 늘 얘기하듯이 선점률이 높으면 먼저 선점하고 있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금방 시장을 장악하는 거잖아요. 네. 제휴 업체가 많아지면 사실 이득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는 비슷한 서비스가 또 있는데 거기서는 어디 목적지를 미리 설정해 놓고 앱을 키잖아요. 그럼 거길 가면 어떤 요원이 서 있어. 그럼 걔한테 키를 주면 발렛이야? 네, 발렛인데 자기 업체가 제휴한 주차장으로 갖다 놔 그냥 진짜 발렛이네요. 어디든지 발렛. 그리고 이제 집에 가기 한 10분 15분 전에 호출을 하면 내 위치 지도로 내 위치로 차를 끌고 그냥 와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 못 곽한 믿으면 거야, 아무것도 뭐야. 못하지. 난 발렛 맡길 때마다 그게 불안해. 예. 뭐 내 차는 아니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고소하면 되죠. 잘하는 거 있잖아요. 도둑을 어떻게 고소를 해? 갖고 도망가 버리는데. 도둑은 국가가 고소해주지 형사로. 자 이번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예. 네. 2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대충 하실 건가요? 차계부나 기름값 그리고 뭐 세차 이런 좋네요. 자동차 돈 들어가는 거.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